안녕하세요, 이만수입니다. 자, 오늘은 황세란 유인균 땅으로라는 그런 제목으로 제가 동영상을 만들기 시작한 게 오늘 9번째입니다. 자,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식물원 대기업, 이제 우리 그 흔히 뭐 삼성이니 뭐 LG니 이런 이제 큰 기업이죠. 식물원 대기업, 그 다음에 이제 미생물은 협력업체,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제 여러분들이 이 미생물을 실제 이제 내가 농사하는데 농업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하고 싶다.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. 이제 전체 이제 도대체 미생물이 농사에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지, 무조건 미생물만 뿌려주면 뭐 다 좋은 줄 알고 뭐 해봤는데 실제 안 되는 경우도 되게 많죠. 그래서 이제 그 전체적인 개념, 도대체 농업에 이제 미생물들이 이제 어떤 역할들을 하는가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만이 미생물을 어떻게 이제 사용을 하고 어떻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농업하는데 그걸 응용하는가를 갖다가 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뭐니뭐니 해도 기초가 되게 중요하거든요. 예, 그래서 이제 그 기초에 대해서 제가 계속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. 그리고 기초 지식이 다 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? 뒤에는 그냥 저절로 되는 거예요. 그 여러분들 그 일본 스시, 이제 스시라고 그럽니까? 일본 초밥 있잖아요. 예, 그 초밥 만드는 그거 이제 지금이야 뭐 배울 사람이 없어가지고 흑인한테도 그걸 가르쳐 준다 합니다. 일본 사람들이. 왜냐하면 이 젊은 세대가 이제 그걸 안 배우려고 그런대요. 예, 그래서 이제 흑인들이 배우겠다 그러면 그 초밥 만드는 이제 스시 장인이 흑인한테도 가르쳐 준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이제 그 스시를 배우려고 그러면 뭐 잘 안 가르쳐 줍니다. 그거 가가지고 온갖 허드레를 다 하게 되죠. 뭐 이렇게 식당 청소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뭐 도마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 거, 뭐 하는 거 막 이렇게 막 허드레는 허드레를 다 해요. 근데 그걸 하면서 이제 견눈지를로 조금 이제 보게 되는 거죠. 그러다가 이제 한 뭐 몇 년 지나고 난 뒤에 한 3년 정도 지났다. 이러면 이제 스시 장인이 뭐 이것저것 한번 해봐라고 이제 그 기회를 준답니다. 그때 그 사람은 하나도 안 배웠는데 떡 해보면 잘하는 거예요. 잘하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스시 장인은 그 사람한테 이제 배우는 사람한테 몇 가지만 이제 지적을 해줘요. 요런 거는 요렇게 좀 해, 요거는 저렇게 해. 그러면 금방 잘하게 되는 거죠. 그와 똑같이 저는 이 미생물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. 실제 이제 여러분들이 농사를 하는데 미생물들이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해? 이제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탄탄한 기초 지식들을 가져야만이 미생물들을 척척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.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. 오늘 이제 요거는 이제 밀감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믹스기로 갈은 거예요. 근데 이제 밀감만 여러분들이 갈면 어떻습니까? 별로죠. 막 시그럽기만 하고 별로 맛이 없습니다.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저희들 유암 플러스균, 이제 이 발효 종자균이죠. 발효를 하려고 그러면 발효 종자균이 있어야 됩니다. 이 균을 이제 우유에 넣으면 그 다음날 요구르트가 돼버려요. 예, 그래서 이제 그 믹스기에다가 이제 밀감을 한 10개 정도 넣고, 그 다음에 이제 어저께 만드는 요구르트를 거기에다가 한 반쯤 채웁니다. 그리고 조금 더 잘하려고 그러면 이제 거기다 발효식초, 이제 요걸 가지고 뭐 사과라든지 뭐 포도 뭐 이런 걸 이제 발효를 하면 1년 뒤에 식초가 됩니다. 아주 맛있는 식초가 되는 거죠. 그러면 이제 그 식초를 그냥 먹으면 어떻습니까? 되게 괴롭죠. 식초가 맛있다. 식초는 시끄러운 게 식초예요. 근데 그게 절대 맛있지 않습니다.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구르트는 닝닝하잖아요. 그리고 밀감은 좀 시끄럽고 식초도 또 되게 시죠. 그 세 개를 이렇게 부어요. 적당하게 이제 비율로 부어가지고 믹스로 갈아버립니다. 그러면 이제 요런 게 나옵니다.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시끄럽지도 않고 식초 맛도 그렇게 안 납니다. 왜냐면 우유 이제 요구르트가 새콤달콤 이렇게 하니까. 그러면 이걸 이제 왜 먹느냐? 제가 이제 이 동영상을 새벽마다 이제 하다 보니까 며칠 전에도 제가 이제 콧물이 찔끔찔끔 나왔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콧물 나오고 이제 여기 촬영장이 좀 춥습니다. 예, 춥고 이러다 보면 이제 목도 또 새하게 돼요. 이제 콧물 나오고 목 새하고 그러면 이제 감기 걸리는 거죠. 그 감기 걸렸습니다. 제가 감기 걸려가지고 한 며칠 또 고생하고 그랬는데, 근데 이제 요걸 먹게 되면 어떻게 되죠? 이 안에는 이제 저희들 발효 종자균으로 발효한 균이
우유를 매체로 해가지고 요구르트를 만들어 놨으니까 엄청나게 배양이 된 겁니다. 배양이 되고 그다음에 그걸 갖다가 식초만 그냥 발효 식초만 먹어도 억수로 좋은데 이제 식초하고 같이 먹기 위해서 섞어 놓으니까 맛도 좋죠. 그리고 또 밀감까지 넣어놨죠. 이제 밀감은 또 아주 그 신선한 그 이렇게 과일이잖아요. 지금은 또 밀감철입니다. 뭐 이만한 한 박스에 10,000원밖에 안 해요. 되게 쌉니다. 예,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서 저는 이런 걸 하루에 한 4개 정도씩 먹습니다. 이제 아침에 오자마자 1개 먹고 이제 지금 이제 2개째 이렇게 먹는 거거든요. 그러면 이제 이게 뭔가 하니 내 몸은 대기업이에요. 이제 아까 식물은 대기업이랬잖아요. 그럼 인간의 몸은 대기업이에요. 그러면 이 대기업에서 이 내 대장은 이제 우리 이 대기업에서 제일 중요한 인체 부위가 뭐 어떤 분은 심장이다 뭐다 뭐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안 중요한 게 하나도 없죠. 심장이 상하거나 뭐 심장에 이제 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뭐 여러 가지 이제 병에 걸려가지고 문제가 일어납니다. 그리고 간이 안 좋아지면 문제가 일어납니다. 그리고 위장이 안 좋아지면 뭐 여러 가지 병으로 해가지고 문제가 일어납니다. 그리고 우리 오장육부 중에서 안 중요한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. 하지만 그 중에서 제일 우리 인체에서 저는 중요한 부분이 사실은 장이라고 생각합니다. 대장이라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우리 인체에서 가장 많은 미생물들이 살고 있고 또 미생물들이 활동하고 있는 곳이 장이거든요. 그러면 이 장내에 이제 엄청난 미생물들이 있습니다. 그 숫자가 뭐 10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제 생명과학자도 있고 뭐 어떤 사람들은 뭐 20조가 넘는다. 어떤 사람들은 뭐 1조다. 뭐 이렇게 이제 뭐 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. 근데 뭐 이 셀리랴 셀 수가 없죠. 우리가 조 단위 미생물을 무슨 수로 셀립니까? 그리고 그걸 셀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? 또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뭐 금방 이렇게 이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근데 그 이제 몇 조다 몇 마리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억수로 많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됩니다. 그러면 이 장내에 있는 미생물들은 우리 인간의 이 몸뚱이가 대기업이라고 그러면 장내에 있는 미생물들은 협력업체입니다. 협력업체. 여러분들이 대기업, 만약에 현대자동차다 이러면 그 대기업에서 자동차 모든 걸 만들지는 않잖아요. 자동차에 쓰는 이제 좀 소소한 부품들 이런 걸 대기업에서 절대 안 만듭니다. 물론 이제 중요한 거, 자동차 설계나 뭐 엔진 뭐 이런 거는 대기업에서 직접 만들죠. 근데 이제 뭐 이렇게 뭐 필터 같은 거, 뭐 공기청정기 이런 거는 대기업에서 절대 안 만듭니다. 누구한테 시킵니까? 하청업체죠. 협력업체 시킵니다. 그리고 협력업체는 이제 그것만 전문으로 만들다 보니까 뒷단에는 훨씬 더 협력업체는 효율이 있어요. 왜냐하면 이제 현대에도 그거 납품하고 뭐 이제 다른 데도 여러 군데를 이제 납품을 하게 되니까 협력업체는 그것만 만드니까 이제 만약에 필터만 만드는 협력업체 같으면 그것만 만드니까 자기들 딴에는 효율성이 있습니다. 그리고 뭐 나사를 만드는 이제 그런 협력체는 그것만 만들고 또 자동차 부품 중에서 뭐만 만드는 협력업체는 그것만 만드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것만 계속 만들다 보니까 자기 딴에는 돈도 되고 그리고 빨리 만들고 많이 만들고 또 싸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. 미생물들도 똑같습니다. 우리 인체에서 장내 미생물들이 다 저마다 지가 하는 역할들이 있어요. 근데 그 애들이 이 장내에 있는 미생물들이 제대로 활동을 못하고 그리고 이제 인체에서 별로 이렇게 해로운 미생물들이 만약에 활성화돼 가지고 한다 그러면 당장 의 대기업 문제가 생깁니다.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이제 뭘 좀 잘못 먹었어요. 뭐 이제 상한 그런 생선 같은 걸 먹었다 그러면 장내 미생물들이 어떻게 됩니까? 당장 탈이 나죠. 그러면 이걸 여러분들이 바꿔서 생각하게 되면 그 협력업체에서 파업이 일어난 거예요. 그리고 자동차 부품이 이제 보통 뭐 5만 가지다, 뭐 10만 가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품 중에서 협력업체 뭐 몇 군데에서 파업이 일어났어요. 그러면 그 부품 여기서 파업이 일어나고 저기서 파업이 일어나고 여기서 파업이 일어나가지고 그 부품들 아무리 자동차가 5만 가지, 10만 가지 부품이라고 그래도 그 중에 한 10개 정도 부품을 안 끼우면 어떻게 되죠? 당연히 차가 출고를 할 수가 없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장내 미생물들이 제대로 지 역할들을 못하고 그걸 못하게 되면 우리 인체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역할을 잘 하라고
업체 이제 대기업에서 협력업체한테 잘하는 건 뭡니까? 제때 돈 주는 거죠. 뭐 괜히 3개월짜리 끊고 이러면 안 됩니다. 뭐 지금은 그런 게 없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이제 그런 게 많았잖아요. 이 이제 대기업에서 뭐 끊고 뭐 그래가지고 협력업체는 아니 그 음이 돈은 아니잖아요. 근데 뭐 그러면 그거 뭐 우리 흔히 이제 현금으로 바꿔야지 직원들 월급도 주고 자재비도 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면 그걸 이제 바꾸는 걸 우리 뭐라 그럽니까? 깡이라 그러죠. 깡하려고 그러면 또 깝니다 그걸. 깡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? 내가 받아야 될 돈이 1,000만 원인데 깡하면 줄어들죠 그게. 예, 뭐 이제 지금은 뭐 그런 거 없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. 옛날에는 그런 게 억수로 많았죠.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장내 미생물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자꾸 깡을 하고 그러면 이 애들이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. 예, 그래 그거하고 똑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대기업이 협력업체한테 잘하는 거는 돈 잘 주는 거예요. 예, 물건 납품 받았으면 현금 그때 딱딱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?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내 장내에 있는 미생물 협력업체한테 어떻게 됩니까? 이렇게 마셔주는 겁니다. 이게 뭡니까? 돈 주는 거죠. 예, 돈 잘 주는 겁니다. 납품 한잔 하고 가겠습니다. 그러니까 이 안에 발효 식초까지 넣었는데 시끄럽지도 않고 밀감을 10개 넘게 넣었는데도 뭐 그렇게 이제 하지 않습니다. 근데 이제 밀감만 갈아 먹으려고 그러면 먹는 게 좀 고역이죠. 너무 시끄러워 가지고. 근데 여기에 이제 요구르트까지 넣어 놓으니까 이 색깔도 좋고 되게 좋습니다, 이게. 자, 요렇게 이런 걸 이제 만들어 가지고 내가 먹게 되면 이제 대기업이 협력업체한테 물건 납품 받고 이제 현금을 그때 잘 준 거예요. 그러면 이제 요 안에서는 어떻게 됩니까? 직원들 월급도 잘 주고 그다음에 자재값도 잘 주고 하니까 그게 뭐죠? 똥으로 잘 나오는 겁니다. 이제 똥이 쑥 이제 속이 또 편안하고 아니 이제 협력업체가 직원들 월급 잘 주고 자재값 잘 주면 당연히 신이 나죠. 막 괜히 자재값 깎고 납품값 깎고 뭐 이래 버리면 어떻게 뿔따가 납니다. 뿔따가 나니까 불량 많이 생기는 거고. 불량 많이 생기니까 더더욱 대기업에서는 이제 또 가격을 또 깎고 막 이런 이제 악순환들이 되는데 근데 이런 식으로 좋은 걸 자꾸 주면 제대로 이 안에서 아무 탈이 없게 생기는 거죠. 자, 이제 식물을 비교를 하겠습니다. 제가 뭐 이거 뭐 농사하는 거 뭐 이거 이야기하면서 왜 그걸 이야기하느냐? 제가 이제 인체하고 관계된 게 이제 조금 말하기가 수월습니다. 내내 10년 동안 이제 그 사람 먹는 것만 이제 발효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저희들이 좀 수월한데 식물로 하려니까 예제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 잘 몰라가지고 고민하다가 이제 이렇게 앞에 이야기를 했습니다. 자, 이걸 식물로 딱 이야기를 하게 되면 나무가 이래 있어요. 한번 그려보겠습니다. 자, 뭐니 해도 이제 우리가 그리지면 더 좋죠. 자, 요렇게 이제 식물이 있어요. 예, 자, 식물이 요렇게 식물이 있어요. 자, 그러면 이 식물에서 대부분 다 요의 이파리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. 요 이파리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가 중요합니까? 그렇죠. 뿌리가 제일 중요합니다. 이 뿌리에서 모든 영양분들이 이제 다 만들어지는 거죠. 자, 근데 이 또 뿌리만 이제 뿌리가 제대로 살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? 이파리들이 제대로 역할을 해야 돼요. 그럼 이파리들이 하는 역할은 광합성입니다. 광합성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에너지나 영양분들을 만들어냅니다. 그 만들어진 그 영양분들이 어디로 갑니까? 다시 뿌리로 가죠. 그럼 뿌리에서 또 여러 가지 이제 만들어진 그 물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이제 식물이 먹고 사는 영양분들이 있잖아요. 그거는 이제 뿌리에서 싹 다 섭취해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? 또 위로 가죠. 이파리까지. 근데 요렇게 왔다 갔다 잘 해야지 식물이 건강합니다. 이걸 이제 식물은 어떻게 표현하는지 제가 잘 모릅니다. 왜 제가 농사라고는 콩 뭐 이거 새알 몇 번 심은 거밖에 제가 경험이 없다 보니까. 근데 사람으로 이제 이걸 이야기한다 그러면 신진대사가
잘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신진대사가 사람으로 따지면 식물도 뿌리에서 만들어진 거 뿌리에서 이렇게 섭취한 영양분이 이파리까지 잘 가야지 이 이파리도 빠르빠르하고 빠르빠르하면서 광합성도 잘하고 또 광합성을 통해서 또 얻어진 여러 가지 이제 영양소나 물질이 또 뿌리까지 잘 가야 됩니다. 자,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. 딱 두 가지를 염두에 둬야 됩니다. 뿌리에서 만들어진 게 이파리까지 간다 그랬잖아요. 그 물론 이제 가는데 뭐 이제 그게 어떻게 가고 그 안에 이제 어떤 역할들을 하고 뭐 좀 요거는 제가 다음번 동영상에서 자세히 이야기를 할 거예요.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우선 이제 전체적인 개념을 이제 잡아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만들어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흡수한 그 영양분들이 이파리까지 가서 강합성을 해서 이제 얻어진 에너지가 다시 뿌리로 내려온다 그랬잖아요. 뿌리로 왜 내려옵니까? 쥐는 먹을 게 여기 많은데 왜 내려옵니까? 여기에 이 뿌리에 붙어 사는 미생물들한테 먹이를 주기 위해서 강합성을 해서 만들어진 단백질, 당들, 그게 다시 뿌리로 또 내려옵니다. 그럼 뿌리 지가 먹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여기에 있는 미생물들한테 먹이를 주기 위해서 오는데 보통 40% 정도의 에너지를 강합성을 통해서 얻어진 그 여러 가지 영양소가 뿌리로 보통 식물들이 40% 정도의 에너지를 뿌리로 다시 내려보낸대요. 근데 어떤 식물들은 85%까지 뿌리로 내려보낸답니다. 힘들게 강합성을 해가지고 만들어진 그 에너지를 왜 뿌리로 40%에서 최소 40%에서 85%까지 내려가느냐? 바로 뿌리에 붙어 있는 미생물들한테 먹이를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. 이 미생물들을 우리는 수지산 건균, 이제 뿌리에 붙어 사는 균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수지산 건균. 발음이 잘 안 됩니다. 근데 수지산 균건균은 한 종류가 아니에요. 한 종류가 아닙니다. 뭐 우리가 유산균이면 유산균, 효모면 효모, 초산균이면 초산균 이런 식으로 한 종이 아니에요. 뿌리에 붙어 사는 수지산 균건균은 최소 100종에서 많게는 5만 종이 넘는다 그럽니다. 근데 인간이 지금 밝혀낸 수지산 현대 과학이 밝혀낸 뿌리에 붙어 사는 그 균은 인간이 지금까지 연구해서 밝혀낸 거는 겨우 1%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. 1%. 예. 그러니까 이 뿌리마다 5만 대만 균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. 뿌리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산에 가가지고 이거 하나 이제 뭐 이 나무 밑에 있는 이제 뿌리에 있는 균, 그다음에 저 나무 뿌리에 있는 균 저기 해가지고 막 한 10군데 정도를 여러분들이 이제 그 흙을 다 팠어요. 파가지고 그걸 미생물을 보면 나무마다 전부 이제 그자 붙어 사는 균들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. 그게 최소 100종류에서 한 5만 종류까지 있는 것 같아. 그리고 인간이 지금 현대 과학이 밝힌 거는 그 미생물들이 어떤 게 있다는 걸 겨우 밝힌 거는 1% 정도밖에 안 된다. 그러니까 엄청난 이제 균들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. 네, 그리고 그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다는 겁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십시오. 대기업 이제 아까 대기업이라는데 이제 그 미생물은 협력업체라 그랬잖아요. 그러면 여러분들이 협력업체가 종류가 몇 개입니까? 자동차 하나 만드는데 협력업체가 제가 그냥 알기로는 한 수백 수천 군데 같아요. 그러면 그 협력업체마다 일하는 사람들이 또 얼굴이 다 똑같습니까? 똑같은 사람이 일합니까? 다르죠. 전부 협력업체 종류도 다 다르고 협력업체가 만들어내는 물건도 다 다르고 또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도 다 다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도 다 다릅니다. 그거 똑같이 이 식물의 밑에서 붙어 있는 서식해서 사는 그 미생물들도 각각 다 다릅니다. 그게 많게는 최대 5만 종이 넘는다. 그 종류가 5만 종이 넘는다. 이렇게 이제 과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 이제 요 뿌리에 이렇게 붙어 사는 그 균들한테 이제 그게 이제 대기업하고 그다음에 협력업체 그런 관계라 그랬죠. 야, 그러면 이제 이게 대기업이라 그러면
이 뿌리에 붙어 사는 그 미생물들을 우리는 협력업체라고 했습니다. 그 협력업체가 제일 좋아하는 건 뭐죠? 물건 납품하면 돈 잘 주는 거예요. 그 대기업에서 물건 납품하면 괜히 납품가 깎지 말고 돈 잘 주는 거, 그걸 제일 좋아합니다. 그 돈 주는 게 뭐죠? 여기서 강합성을 해가지고, 이파리에서 강합성을 해가지고 그걸 뿌리로 영양분을 줍니다. 그 영양분 이름이 미생물이 먹는 게 뭡니까? 단백질입니다. 예, 당. 그러니까 탄수화물하고 당하고 서로 합성된 단백질. 예, 그게 미생물들을 먹이에. 협력업체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이거죠. 예, 납품했으니까 돈 잘 줘. 예, 이겁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여기 납품가도 다 다르겠죠. 좀 중요한 이제 그 부품들 이런 거는 납품가 단가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? 근데 아무 협력업체나 다 만들 수 있는 거는 단가가 내려가죠.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줄 때 당 단백질을 줄 때 어떤 거는 40%, 어떤 거는 85%까지 준다고 그랬죠. 그 85%는 그 이제 협력업체가 만들어내는 그 부품이 이제 조금 고도의 기술력이 있는 그런 부품인 거죠. 그래서 이 식물도 아무 때나 돈을 주는 게 아니에요. 예, 아무 때나 대기업이 하청업체에다가 협력업체에다가 아무 때나 돈을 많이 주는 게 아닙니다. 조금 기술이 뛰어난 데는 아무래도 단가도 잘 안 깎고 돈을 많이 주죠. 근데 아무나 다 만들 수 있는 데는 별로 돈을 많이 안 줍니다. 이제 그거 똑같습니다. 예, 똑같이 그렇게 진행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. 자,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시각을 바꿔야 됩니다. 식물을 보는 시각. 예, 이 식물들이 생존하는 거는요, 우리 인간들보다, 저는 보니까 인간들보다 식물이 더 똑똑해요. 예, 더 똑똑하고, 그리고 인간들은 때로는 이제 쓸데없는 짓을 많이 합니다. 뭐,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제 주식 같은데 막 이래가지고 이제 막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날린다든지, 아니면 뭐 비트코인이니 뭐 암호화폐 이런 데 가지고 돈을 날린다든지, 뭐 땅이나 집, 아파트 이런 데 투자해 돈을 날린다든지, 이런 식으로 인간들은 쓸데없는 짓을 잘해요. 예. 그리고 뭐 다 날려가지고 뭐 이제 힘들게 어렵게 완전 깡통 차고 뭐 이런 이제 짓을 잘하는데, 식물들은요 절대 그런 쓸데없는 짓을 안 합니다. 딱 지가 필요한 만큼만, 그리고 지가 받은 만큼만, 그리고 지가 필요로 하는 것만큼만 딱 줘요. 예, 주고 다시 받고, 주고 받고. 식물들은 그런 점에서는 정말 현명한 것 같습니다. 예, 그래서 오늘 제가 식물은 대기업, 이거는 대기업이에요. 그 대기업이 요 식물에 붙어 사는 미생물들한테 이제 먹이를 주잖아요. 그게 이제 대기업에 납품하고 나면 돈 주는 거예요. 이 있는 미생물들은 협력업체다. 그러면 뿌리에만 협력업체가 있느냐? 아니에요. 요런데 이제 뭐 줄기, 가지, 이파리 싹 다 협력업체들이 있습니다. 이파리에도 협력업체가 있습니다. 자, 근데 우리 사람도 요 손끝, 코, 눈, 입, 머리, 뭐 겨드랑이, 머리 전부 미생물들이 막 뜩뜩 붙어 있어요.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은 데가 대장이거든요. 장입니다. 장에 있는 미생물이 제일 많아요. 또 얘들이 하는 역할이 제일 커요. 그리고 식물 중에서도 이파리부터 줄기, 가지 뭐 싹 다 미생물들이 다 있습니다. 이 식물도요, 미생물 칠갑을 했대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미생물이 많아요.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미생물들은 바로 이 뿌리에 집중돼 있다. 흙 속에 집중돼 있다. 여기에 되게 많이 있다. 그리고 얘들이 제일 큰 역할들을 한다. 그래 제가 이제 뿌리를 이야기를 한 거예요. 자, 제 딴에는 이제 열심히 이야기를 했는데 좀 이렇게 말이 좀 이렇게 극된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이 뭐 시간이 되시면 한 번 더 보십시오. 한 번 더 보면 그 이야기구나 이런 걸 이제 알게 되죠. 처음 들으면 이게 생소한 이야기잖아요. 그리고 또 새로운 이야기입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 들으면 얼떨떨하죠. 근데 한 번 더 듣고 또 한 번 더 듣고 한 두세 번 들으면 이게 귀에 들립니다. 네, 들리고 눈에 보이죠. 네, 그러면서 이런 거구나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게 될 거예요. 저도 똑같습니다. 저도 사실은 뭐 농사 전혀 해본 그건 아닌데, 이제 식물 관련 책들 뭐 이런 걸 갖다가 막 한 번 읽는 게 아니에요. 어떤 책은 제가 지금 20몇 번 읽은 책도 있습니다. 예, 그래서 20몇 번을 처음부터 다 읽는 게 아니고, 읽다 보면 이제 그 밑줄 작업을 하고, 처음에는 연필로, 그다음 파란색 연필로, 그다음 빨간색 연필로 밑줄 작업하고, 그걸 또 제가 제 목소리로 녹음을 합니다. 이제 녹음을 쭉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또 듣고 이제 자꾸 듣다 보면 이제 그 정도까지 작업을 하고 나면 책 한 권 보는데 1시간 안 걸리거든요. 그러면 뭐 아침 낮에 잠깐 이제 책 보면 하루에 한 3권, 4권 읽는 거는 이거는 뭐 일도 아닙니다. 예, 그래서
어떤 책 한 20편 정도 읽다 보니까 그게 이제 처음에는 뭐 저도 좀 얼들들해요. 근데 이제 자꾸 듣다 보면 귀가 어떻게 됩니까? 뚫립니다. 뚫려가지고 이야기가 들리고 자꾸 보다 보면 눈이 뚫립니다. 그래야 이제 막 보여요. 네. 아, 식물들이 요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눈에 그냥 보여요. 예, 보이고 그리고 이제 나오면 이제 자꾸 말이 하고 싶죠. 종을종을 해가지고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합니다. 제 때는 이제 막 귀에 들리고 눈에 보이고 뭐 이런 걸 이제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은 또 처음 듣는 이야기잖아요. 그러니까 또 뭐 헷갈립니다.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? 저처럼 이제 이걸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 보다 보면 그 이야기구나 하면서 알게 되죠.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보는 시각, 식물을 보는 시각, 그걸 바꿔야만이 미생물 농법을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. 무조건 뿌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. 이게 뭐 무슨 로봇처럼 전기만 꼽으면 이렇게 가고 막 이런 게 아니거든요. 다 생명이에요. 미생물도 생명이고 식물도 생명이에요. 또 거기에 떡지듯이 붙어 사는 애들도 전부 생명. 심지어 병충해도 다 생명입니다. 걔들도 저거 나름대로 주장하는 게 있어요. 저것도 먹고 살라고 병충해도 먹고 살라고 발버둥 치는 겁니다. 그리고 저 있는 미생물들도 전부 먹고 살라고 발버둥 치는 거고 식물도 먹고 살라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. 근데 그 생명체들이 외치는 이야기들, 그들이 하는 말 이런 걸 여러분들은 들어야 됩니다. 그걸 듣고 얘는 이걸 원하는구나, 얘는 저걸 원하는구나. 그걸 잘 맞춰주는 게 누굽니까? 그게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제 자연 농법,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예요. 원래 있는 대로 잘 보고 원래 이렇게 하는 대로 해야 되지. 괜히 거기다가 막 땅을 파짓고 농약 뿌리고 비료 뿌리고 뭐 뿌리고 그러니까 그냥 네, 자,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